최근 저희 뉴스탑10 주제에 빠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바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입니다. 뭔가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에게 징계를 세게 내릴 것처럼 언급이 됐었는데 오늘 정확히는 지난주 대구 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의 중심에 서던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먼저 배신자 외친 게 아니고 저 당원석에서 먼저 배신자 소리가 이미 모양이 나왔고 어떤 결정 나오더라도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결정에 대해서 당의 결정을 따라갑니다. 분위기 되게 호의적이고 좋았습니다. 사실관계 파악해보니까 전한길이 억울한 면이 있겠구나. 자기를 계속 면전에 두고 전한길 씨에 대해서 계몽령이라고 말한다든가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가지고 전한길 씨의 어떤 강한 모습 이런 게 물론 윤리위원회에 나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아주 차분하고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 그 말이 나온 경위, 그다음 장소, 그다음 본인의 어떤 그 반성하는 모습 이런 걸 전부 다 보고한 겁니다. 아주 차분하고 잘못을 뉘우쳤다는 게 여상원 윤리위원장 얘기인데 징계 수위에는 4가지가 있어요. 제명, 출당 권유, 당원권 정지, 그리고 경고. 이현정 의원님, 네. 가장 낮은 징계를 받았어요. 예상 외입니다. 참 여상원 위원장이 많이 너그러우신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대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춘석 의원을 바로 제명 조치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당시 상황을 많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전한길 씨가 문제가 된 거는 본인이 기자 출입증을 갖고 기자인 걸로 취재를 하면서 사실 관중들은 배신자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뜻과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 고함도 지를 수 있고 항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자 출입증을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뭐 어디서 빌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갖고 갔던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선동을 한 겁니다. 고함을 치고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전당대회장을 거의 뭐 사실은 연설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상원 위원장이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먼저 한 게 아니라 관중 속에서 해서 뭐 한 것이고 와서 반성한다? 이미 다 전 국민들이 정말 전당대회가 저렇게 망가진 건데 와서 저렇게 본인은 피해자다라는 게 그렇게 수용이 되는 건가요? 전 정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저렇게 너그러운지 몰랐어요. 정말 이 지금 전당대회가 저 사람의 지금 선동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이 국민의 전당대회를 보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기자 출입증을 저렇게 선동했다는 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자, 그런 거를 버젓이 저렇게 인정해주고 그냥 단순한 경고를 내린다?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가서 저렇게 가서 막 선동하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처벌하죠. 와서 그냥 반성만 하면 괜찮다는 건가요? 저는 정말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처분했던 것과 국민의힘 처분했던 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뭐 윤리위 입장에서는 뭐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덧대 뭐 김근식 그 후보가 자극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 반성의 기미도 보이니까 가장 낮은 순간의 경고 처분도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유 변호사님 근본적으로는 이게 전당대회가 마치 기승전한길로 불리듯이 친길 반길 나눠주는데 뭔가 당이 어느 정도의 처분과 가름말을 좀 타줘야 되는데 미처 이렇게 되면 또 전당대회가 마치 전한길 씨에 끌려다는 모습 뭐 이런 걸 우려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중간에서 봉합하는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결과적으로 나온 셈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윤리위라는 게 법령집도 찾아보고 당원 당규도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당대회 한복판에서 유력 당권 주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한길 씨를 위시한 아주 강성 극우 유튜버들이 불러서 면접을 보겠다고 하면 머리를 조아리면서 면접을 보러 갑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답변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22일에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당권 주자들, 유력 당권 주자들 중에 누군가가 되면 강력 징계를 했을 때
이걸 번복하면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가장 낮은 처분으로 이도저도 아니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아니요. 반성하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 장에서 전당대회장을 난동을 부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마저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자 민낯인 것 같습니다. 아예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그대로 소금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데 속에 선물이 난다라고 이제 특정 후보 쪽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근데 전환길 씨 관련해서 가장 낮은 경고를 받은 것 외에도 오늘 당사 앞에서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해당 윤리위 조사를 받기 전에 전환길 씨가 지금 이제 농성 중인 김문수 후보 보는 앞에서 아예 대놓고 장동혁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존경하고 다만 지금 현재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당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과 청년위원장을 뽑는 순서 아닙니까? 제 뜻이라기보다는 제가 운영하는 지난 뉴스에 물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장동혁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제가 대신 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단히 중요한 장동혁 후보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전환길 같은 사람,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아스팔트에 나가서 애국심들과 함께했던 그 세력들, 그런 사람들 왜 몇몇 때렸는가 울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소명 잘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어제 특검으로부터 이런 압수를 당했는데 참 그게 현재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이제 카메라 앵글의 주인공이 전환기 씨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이동학 의원님. 네. 어젯밤부터 이 특검에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농성을 시작한 김문수 후보인데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어제 장동혁 후보 연설을 울면서 들었다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문수 후보 면전 앞에서요. 네. 이제 저것이 저는 대국민 선전포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계몽령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사람들과 지금 지난 계엄 이후에 쭉 합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고 예. 그것이 전환길 씨로 그냥 상징되어질 뿐 이미 그 토양 자체는 그 세력으로 그냥 다 장악이 된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환길 씨를 만약에 윤리위에서 제명하는 결정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예. 다음 지도부에서 징계 취소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것을 다시 복원한다. 이런 뜻을 내비쳤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 전당대회 자체가 혁신파들이 지금 소멸하는 전당대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켠에서는 차라리 민주당이나 지금 집권 당에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달라라고 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가. 해산해달라고요? 네? 본인들 해산해달라고요? 그렇죠. 이 당이 예. 왜냐하면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죠. 예. 국민에도 도움이 안 되죠. 또 보수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쉽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아주 일부지. 네. 그럼 뭐 이제 대부분이라고 뭐 일부 일반화할 수는 인사들이 없어요. 예. 일부 인사들이 이제 제게 하는 말씀들인데 예. 아마도 저는 그것이 일정 부분의 본인들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싸움에서 혁신파가 이겨야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건강한 정치에 대결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이기기도 어렵거니와 국민들에게도 나라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환기 씨의 등장과 예. 저러한 이 솜방망이 처벌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진행이 되려고 했던 수도권 국민의힘의 전당대 합동 연설회는 온라인 연설회로 대체가 됐어요. 뭐 이유는 일단 특검의 압수수색 여파도 있습니다만 일단 어제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여러 전당대회 고성과 야유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어제 이런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환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지금
만약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를 당대표로 선택한 우리 당원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거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먼저 내쫓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 우리 당원들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른바 찬탄파 후보들 거취 밝혀라라고 오늘 장동혁 후보가 한 번 더 나아갔는데요. 그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글쎄요. 전환기 씨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 있긴 합니다만 이 전당대회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을 할 수 없는데 어제 오늘 알려지기로는 또 뭐 조경태, 안철수 두 찬탄 후보들의 뭐 단일화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뭐 단일화하면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옛날 멀게 보면은 박원순 전 시장부터 가깝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뭐 안철수 의원 여러 번 그 단일화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요, 길을 잃은 전당대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반 국민들은요, 저 포함해가지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장동혁 후보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장동혁 후보가 재선 의원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몇 년 했는지 제가 따져보니까요. 2022년 5월경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선수로는 재선이지만 지금까지 3년 조금 더 국회의원 한 그런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그 당대표가 되면 안철수 의원 몇 선입니까? 4선입니다. 예. 조경태 후보 몇 선입니까? 4선보다도 더 높은 6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년 정도밖에 하지 않은 저 재선의 그 장동혁 후보에게 예. 패한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 장동혁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부끄럽거나 어쨌든 거취 표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어쨌든 잘들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토론의 진행자로서 균형은 맞춰야 되니까 국회의원 연수로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혹은 무게중심이 누가 더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알겠어요. 전환기 씨 징계, 경고 가장 낮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파장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3위였고요.